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지죠. 그래서 뭐 확성기 사용이나 현수막 게재 뭐 이런 것들이 오늘부터 가능해져서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조간의 일면 토본 대부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주 5.18 묘역을 방문한 그 기사입니다. 가서 국민통합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 또 한편으로 오늘 조간신문들의 토본 대부분 강주 방문 이야기지만은 한쪽 사이드 토본 검찰 이야기입니다. 어제 검찰 인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바로 다음 날이죠. 어제가 바로 다음 날인데 검찰 인사가 거의 빅뱅 수준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이란 것이 형성된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을 때부터 윤석열 사단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 자천됐던 검사들이 다시 일선 핵심 자리에 다 복귀를 했고, 친문 검사들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에서 좀 방탄 역할을 했던 그 검사들은 지금 윤석열 사단이 검사들이 가 있던 그 자리로 다 또 자천이 됐습니다. 완전 신세가 뒤바뀐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지만 다른 신문 기사들도 이렇게 일면 톱 배치가 비슷합니다. 톱은 윤석열 5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축돌. 이 기사가 톱이고 옆에 사이드 톱은 검찰 기사죠. 검찰의 빅뱅이 일어난 그런 기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 참모들 거의 전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9명, 급한 사정이 있거나 코로나로 격리 중인 의원들은 빼고 99명, 그리고 장관들까지 일제히 광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정권 대통령이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했다. 당정 대통령실 총출동,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강주 시민 매년 오겠다. 매년 이렇게 당정청이 총출동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제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일이었고, 강주에서도 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것을 연례화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검찰 요직의 윤석열 사단, 그리고 친문은 줄줄이 자천, 검찰 고위직 3명 인사가 있었는데, 대검 차장검사, 지금 대검 검찰총장이 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직무 대행을 하게 되죠. 이원석,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자용, 이 사람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죠. 주로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 수사를 하다가 자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을 찍어내기에 앞장섰거나 문재인 정권 수사를 뭉갰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장급 이상 7명은 자천됐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빅3에 윤 사단을 배치를 했고, 반윤 검사들은 한동훈이 자천됐던, 한동훈이 4번의 자천이 됐죠. 그 중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자리로 자천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 자리로 다 갔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이죠. 이원석 대검차장은 총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고, 조국 수사를 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됐고, 신자용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 그리고 인사를 다루죠. 거기는 신자용 검찰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용수 특검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성윤, 심재철, 이정현, 이종건 이렇게 반윤 검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줄줄이 자천 발령이 났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름이 이것인 사람은 아마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일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기고
승승장구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서울고검장으로 있었는데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사표 내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성윤은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그 신라젠 취재 의혹에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하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신라젠 취재 의혹, 이것은 채널A 사건이죠. 검언 누착 의혹 사건. 그런데 이 동아일보이기 때문에 채널A가 같은 계열사기 때문에 그 채널A 사건이라고 안 하고 신라젠 취재 의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과 대립을 하면서 이성윤이 이 수사를 강행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던 인물인데, 지난번에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여기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받는 상태에서는 사직을 할 수가 없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을 중간에 하지 못해서 일단 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 적극 관여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건 서울서부지검장,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 몽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검찰 내부 파동 때 좀 일화가 하나 있었죠. 그때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었는데, 그때 심재철에게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했던 양석조라는 검사가 있었죠. 어떤 상가집에서 그때 일어나는데, 심재철이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죠. 심재철 반부패 강력 부장이 조국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항명을 했습니다. 양석조. 그때 이 반부패 강력 부장은 심재철이었고, 양석조는 강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는데 상관에게 상가집에서 항명을 했습니다.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더니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항명을 해서 그때 대전고검으로 자천이 됐는데, 이번 인사에서 심재철이 있던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동훈,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 빼고 윤석열 직할 체제로 갔다. 윤석열 직할 체제로 갔다. 자, 그런데 이 한겨레가 윤석열 직할 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통해서 직할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한겨레는 또 검찰 일면 기사에는 검찰 요직에 윤핵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윤핵검. 정치권에서 윤핵관 이야기가 나왔죠. 그 이준석 대표가 네이밍을 한 건데,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었는데, 이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윤핵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근 검사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윤석열 직할 체제 이런 표현을 썼고, 경향신문은 경향신문도 윤석열 검찰 직할 이렇게 했고,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신군부 대신에 신검부가 들었었다. 신검부, 신검찰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군부,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신군부 대신에 신검부가 들었었다. 자, 이렇게까지 직할체제, 윤핵검 막 이렇게 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신검부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한동훈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은 또 검찰 간부 인사에서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은 뭔가 그 사람들을 쫓아낸 이유가 그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경향신문 보시면은 윤 대통령과 손발 맞췄던 특수부 소속들이죠. 출신이죠. 특수통 대거 중용했다. 그래서 수사 태풍 분화. 수사 태풍이 불겠죠. 부는데 아마 굉장히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이제 일선에서 손발이 돼서 움직일 그 밑에 중간 간부 검사들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뻔하게 수순이 보이죠. 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단행이 됐고 집권 초 비리 수사 속도 낼 수도 있다. 사필 기정 이런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에 검찰발 수사의 시간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 이 검찰발 수사의 시간표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권력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 죽은 권력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냥 죽은 권력으로만 있지는 않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SNS 활동도 시작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반지성 이렇게 욕으로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는 자가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동훈 1호 지시 1호가 그 금융 정권 범죄 합수단 부활이었죠. 그것이 어제 실제로 서울 남부지검에 다시 2년 만에 설치가 됐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를 했던 것이죠. 특히 이번 인사에서 전임 정권 수사의 키를 방향타를 칠 인물은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이겠죠. 송경호 조국 수사를 총괄을 했었습니다. 총괄을 했던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그때도 수사를 했는데 이제 경향신문은 죽은 권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지연 죄가 있으면은 다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 키를 진 인물이 조국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던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가 된 겁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송경호 지금 수원고검검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 자천이 돼 있었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함업행이 오르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이번 인사 대상에서 빠졌죠. 이두봉 인천지검장인데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핵심 포스터로 들어가는 이 인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으로 유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몇 사람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는 합니다. 자, 검찰에서 어쨌든 이 빅뱅이 일어나고는 이런 상황이고 이 빅뱅이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정강석가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재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이재명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12면 보시면은 이재명 인천 계양을에 지금 출마를 해 있죠.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존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상 밖입니다. 이재명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에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데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민주당 안의 강경파들이 갑자기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기조와 다른데 우리가
이 한독수를 낙마시켜서 전국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기도 하지만은 지방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독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타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새 정부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독수를 인준을 해줘야 된다. 해줄 필요성도 있다.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한독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그런 인식이 지금 민주당 안에 좀 퍼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민주당이 고민하는 게 발목 잡기, 비판 여론이 생겨날 가능성인데 어제 발표된 그 한길리서치 쿠키뉴스 조사를 보면은 한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된다. 이 찬성이 48.4고 인준을 해주면 안 된다. 반대가 38.9. 그러니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지금 선거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오늘 당장 공식 선거운동이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한독수 이 인준 찬성이 10%포인트나 높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한독수를 인준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한독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부결시키면 오히려 야당이 손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외에 또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에 좀 가슴 졸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위해서 봉화마을도 가고 할 텐데 SNS 활동도 막 하고 있죠. 그런데 퇴임 직전에 청와대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 내일부터 그 2박 3일 동안 방한을 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라는 말이 문재인 정부가 저 청와대 안에 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자고 이미 얘기가 왔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진행자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을 먼저 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탁현민의 말은 이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안다. 자, 이 말이 나중에 퍼지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DJ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 했죠. 정세현 전 장관이 또 방송에서 대북 특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이든의 대북 특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중대를 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특사를 이야기하는 건지는 뭐 좀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북 특사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만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바이든 문재인 회동을. 그리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쪽에서도 대북 특사, 문재인 대북 특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권영세 당시 후보자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를 보시면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2일 방한 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할 계획이 없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죠. 현재로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
한미 간 문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나는 그런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 오늘 윤건영 의원 전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이죠. 윤건영 의원은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계획이 무산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요청한 바는 없다. 미국 쪽에서 검토를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취소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이든의 방안에 맞춰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에서 본인을 대북 특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셀프 대북 특사를 자임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명단을 추진을 했다가 무산이 됐을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미국이 만나자고 전직 대통령을 만나자고 먼저 요청을 했다가 갑자기 그것을 없던 일로 하는 그렇게 허술한 외교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대북 관계를 본인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삼아서 지지층을 또 결집을 하고 나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이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 차원이 될 수가 있죠. 대북 특사로 바이든의 특사든 윤석열의 특사든 된다면은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자가 발전하다가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